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늘 마주치는 직장 동료들,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와 텔레비전 앞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드는 일상.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이 지겨워서 견딜 수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는 여행이나 가슴 뛰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은밀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지루해 보이는 그 똑같은 일상 속에 사실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불행을 만드는 진짜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우리가 왜 그토록 지루함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일상을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 미칠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인생의 통찰을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단조로움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지루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알리는 경고음임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과 섞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라는 시간만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현실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남자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철수 씨는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 저녁을 먹고 11시에 잠드는 삶을 10년 가까이 반복했죠. 그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한 걸까? 왜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휴직계를 낸 뒤 화려하고 자극적인 모험을 찾아 해외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풍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천국 같았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그토록 아름답던 풍경도 그저 흔한 배경이 되어버렸고 낯선 곳에서의 불편함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화려한 풍경 앞에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루한 것은 자신의 일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철수 씨가 겪은 이 혼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서늘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단조로움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가장 안전한 울타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쾌락이나 즐거움과 같은 말로 착각합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생겨야 하고, 가슴 뛰는 로맨스가 있어야 하고, 성취감이 넘치는 이벤트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불행하다거나 의미 없다고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기에 큰 불행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쾌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여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반면 매일 밤 새로운 파티를 찾아다니고 SNS에 올릴 자극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맛집을 찾아 헤매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없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젊은이의 삶이 훨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젊은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유행에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잠시라도 조용해지면 밀려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취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면 노신사의 단조로운 일상은 겉보기엔 심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과 안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할 때 그것은 곧 새로운 고통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면 카드값이 걱정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사실 기적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큰 사고가 없었고 큰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하루.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한 행복의 실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반복성 자체가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폭풍우가 치지 않는 안전한 항구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잔잔한 호수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고요함 덕분에 주변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도치는 바다는 역동적이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비출 수 없으며 늘 뒤집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주는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책을 읽을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평온하게 삶을 지켜냈다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비극의 원천이다. 지루함을 탓하며 없는 자극을 찾아 헤매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지루함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게임에 몰두합니다. 마치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자신을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루함, 즉 권태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충족으로 인한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지만 배가 부르면 금세 지루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루해 미치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풍요롭게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내면의 부에서 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 갑자기 며칠간의 긴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당황합니다. 오전에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다가 결국 지겨워.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유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쌓아둔 정신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주입받아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 빈 깡통이 굴러갈 때 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기거나 글을 쓰거나 자연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재미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 큰 즐거움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사교 모임이나 연극, 여행, 오락을 쫓아다녀도 지루함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겨워한다는 것은 세상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지적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채우기만 하면 지루함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잠시 우리를 마비시킬 뿐 결코 내면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기껏해야 한 시간이고 새 옷을 사는 기쁨은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쌓고 예술을 이해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즐거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매일 걷는 똑같은 산책로에서도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나뭇잎의 색깔에서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맨날 똑같은 길에서 볼 것도 없네 하며 투덜거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외부의 자극 없이는 스스로 즐거울 수 없는가? 그 지루함은 여러분에게 책을 들라고, 생각을 하라고, 내면을 가꾸라고 신호를 보내는 영혼의 노크 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은 그 내면의 작업을 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예측 가능한 하루,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지겨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을 타인이나 오락거리가 아닌 나만의 생각과 지혜로 채우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타인과 섞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기를 강요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려야 하고 주말에는 친구나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심지어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 처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고 남들은 다들 즐겁게 모여 웃고 떠드는데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딜레마에 비유하며 고독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상태라고 역설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고 가시에 찔리기 싫어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무례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상처받고 피곤해집니다. 아, 역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다 싶어서 다시 혼자가 되면 이번에는 외로움과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 진퇴양난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과감하게 적당한 거리와 고독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그는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거나 수준이 낮아서 남들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직장 점심시간, 원치 않는 사람들과 둘러앉아 영양가 없는 상사 뒷담화나 연예인, 가십거리로 시간을 때우며 억지 웃음을 짓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그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쓴 연기자일 뿐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죽여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버린다고 한탄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특히 퇴근 후나 주말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바로 그 버려졌던 나의 4분의 3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가지를 쳐내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40대 가장인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인맥이 자산이라 믿으며 온갖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모임, 동창회, 학부모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리고 술잔을 기울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많던 인맥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피로에 찌든 피로감과 가족들과 서먹해진 관계,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모임을 끊고 매일 저녁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왕따가 된 건가 싶어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놀라운 평온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기 시작하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가장 외로웠고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가득 찼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과 혼자일 수 없는 사람. 매일 똑같은 일상을 견디는 힘은 바로 혼자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목매는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왕이 자신의 성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타인으로 북적이지 않고 조용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원칙입니다. 현재라는 시간만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그 순간을 꽉 잡아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겨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실수를 후회하거나 내일 또 출근해야 하네.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며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은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 기억과 예지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동물은 지금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지금 아프지 않으면 평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 배가 불러도 내일 굶을 것을 걱정하고 지금 건강해도 늙어서 병들 것을 미리 당겨와서 괴로워합니다.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오늘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을 위해 평일을 버린다. 은퇴 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삶을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철한 조언을 건넵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일생이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고 매일의 잠은 작은 죽음이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아 보인다고 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모닝커피의 향기, 출근길 버스 창가에 비치는 햇살, 점심시간에 잠깐 느끼는 산책의 여유, 퇴근 후 샤워할 때의 개운함. 이 사소하고 반복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전부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먼 미래의 행복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밥을 먹고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우리가 그토록 지겹다고 말하는 바로 그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눈부신 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바보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지루하다고 대충 흘려보내도 되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과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을 온전하게 느끼고 음미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는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기대에 속아 죽음의 팔에 안길 때까지 꿈꾸며 춤을 춘다. 이 말은 허황된 미래의 행복을 쫓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나는 오늘 이 순간의 평온함을 만끽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그릇과 물의 감촉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지루하던 일상이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루함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일상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의 향연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행복은 쾌락이 아닌 고요함에 있으므로 단조로운 일상은 축복입니다. 둘째, 지루함은 내면이 비어있다는 신호이니 외부 자극이 아닌 내면의 뜰을 가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고독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는 허상이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똑같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가장 이상적인 철학적 삶의 조건 속에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폭풍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이 너무 심심한 것 아닌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심심함 속에 깃든 평화야말로 모든 현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상태, 바로 아타락시아, 평정심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짙은 어둠과 연기만 남기지만 은은한 달빛은 밤새도록 세상을 비추며 우리의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불꽃놀이처럼 터지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달빛처럼 은은하고 오래가는 행복 속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구나. 나를 괴롭히는 큰 고통이 없었구나. 이 고요함이 참 다행이다. 그 감사함 속에서 잠이 든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주할 똑같은 일상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더 깊고 단단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은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인생의 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탑 안에서 여러분만의 견고한 왕국을 완성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지혜를 잊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